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인생 이막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시거나 노부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특히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다고 하여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던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년 관련 진단을 내리는 의사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꽤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의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남성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곧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천수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지요. 특히 80세라는 이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책들에서도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지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기억력도 점차 잃어갑니다. 혹시 내가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죠.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한 82세 어르신께서는 리모컨을 가방 안에 두고 어디 갔나 한참 찾았다는 얘기를 하였지요. 이렇게 가끔은 웃을 만한 에피소드들도 발생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특히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곧 절망에 사로잡힐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어쩌면 지옥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지혜롭게 잘 넘기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 가지요. 노인이라 해서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겪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7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80세의 벽, 저와 함께 튼튼하게 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7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요.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지요. 우리는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이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도 그중 하나인데요.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치료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너무 참지 않으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매우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키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 하더라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장애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고령자의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즉 인지장애는 나이가 들면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0대 이후부터는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인지장애는 약 2%에 불과하지만 70대 초반에는 3-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초반부터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는 60%이고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평생을 곱게 자라온 90대의 어르신께서도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시는데요.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 발현을 늦출 수 있죠. 물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다치는 비극도 적지 않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죠.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집 앞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배우자를 잘 챙겨야 합니다. 80대의 나이가 되면 배우자가 자식보다 낫습니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 쉽게 얼굴을 내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지요.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배우자와 함께 참 즐거웠다는 추억이지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억을 만들어가며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동안 함께한 추억과 사랑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자식과 가족들도 좋지만 배우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잘해주고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약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약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효능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죠.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을 많이 먹어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치를 낮추어도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아지죠.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이자 의사인 와다 히데키는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약을 많이 먹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배워나가세요.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80세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80대가 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인지 능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었다고 무작정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던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자기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이지요. 끊임없이 뇌를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벼운 산책이나 몸을 움직여 보도록 하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유행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지요. 문제는 그 결과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우울한 사람들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걷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다면 밖에서 활동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맞는 의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80세가 넘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냐며 협박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계속 다니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니 80대가 되면 아니 그 전부터라도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주는 의사를 만나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방법이 없죠.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기 위해서 하루라도 젊을 때 찾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에 다다르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 아닐까요?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인생 이막에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